준우 씨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조금 놓쳤거든요. 제가. 근데 요걸 앞에는 다시 더 해서 붙여드리든지 할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이게 수초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어덜트라는 거가 이게 지금 수초화가 2살보다 적은 걸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뭐냐 하면 필요 없는 세포 간의 커넥션은 죽여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거를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2살까지 다 되다가 이게 2살이 지나게 되면 필요 없는 기능들은 갖다 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자란 사람들은 L 발음하고 R 발음하고 라이브러리에 어디에 R이 들어가고 어디에 L이 들어가는지 안 들려요. 그거를 정말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는 한 L하고 R하고 잘 구별 못하는데 우리 귀가 처음부터 안 들렸느냐? 아니에요. 우리 귀는 처음엔 다 들렸어요. 2살 때는 그거 들었단 말이에요. 2살 때는 그거 들었는데 이게 자라면서 L하고 R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그러면 그 필요 없는 커넥션은 다 없애버려요. 그게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뇌가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뇌가 조직화가 돼가서 어덜트가 되면 오히려 수초화 작업은 많이 없어져 있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2살까지는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고 반응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얘인데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면 뭘로 할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저희가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잡기놀이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잡기놀이. 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일로 가져가서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저를 보여드릴게요. 발표자 보기. 예. 지금 이렇게 있어서 모빌 같은 게 있으면 아이들이 처음에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게 신생아라고 치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 처음부터 이렇게 와서 덥석 잡는 애들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으면 이렇게 해요. 못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멀리도 가요. 가까이도 왔다가 어느 때 잡아요. 그러면 이거라는 시각적 자극에서 손이 나가서 잡는 것까지가 아이핸드 코디네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아이핸드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 얘기로 하면 아이에게 이런 자극을 주고 아이에게 흥미거리를 안 주고 가만히 놔두면 아이핸드 코디네이션이 발달할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극이 필요한 게 신생아부터 2살까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주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고요.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부터 이 강의 장애아동 음악치료 강의 들으셨던 분은 이 슬라이드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병목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현상이 있는데 저는 발달이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런 병목현상 없이 막히는 구간 없이 쭉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발달이 조금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일반 아동은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도 지나갈 만한 힘이 있는데 우리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은 여기서 막혀서 여기서 섣버리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병목현상이 생긴 애들을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치료사가 개입이 되는 건 그 다음 아이들부터인데 여기서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치료사가 해줄 역할이고요. 또한 아예 이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여기를 넘어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바이패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걷는 걸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휠체어 써야죠. 그걸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치료사가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혼자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치료사가 도와줘야 넘어갈 수 있는 앤지, 아니면 아예 바이패스, 우회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앤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생각을 되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0번 시도하면 할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999번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아이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판단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1000번, 10,000번, 100번을 해도 안 넘어갈 아이인지, 아니면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하면 될 아이인지를 어느 순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책임이 되게 큰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넘어왔네. 자, 신생아가 채팅창으로 한번 써주세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일스톤 채팅으로 한번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지요? 보통 3개월 이전에 다 끝나죠.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채팅창으로 써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 못 가누기 맞아요. 첫 번째가 못 가누기 맞아요. 예, 첫 번째 못 가누기 말고, 예, 물기 빨기. 예, 못 가누기 전에 물기 빨기예요. 자, 못 가누기 다음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못 가누기 다음 거. 물기 빨기는 못 가누기 전이에요. 예, 맞아요. 뒤집기요. 뒤집기 다음이 팔 움직여 뒤집기 맞고요. 그 다음이 기기 전에 하나 더 있어요. 조금 큰 거요. 기기 전에 네, 혼자 앉기가 하나 있어요. 혼자 앉아야 기기가 돼요. 네, 앉기 맞아요. 앉기 있고 혼자 앉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어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쉽죠, 사실. 기고, 서고, 붙잡고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예요. 이게 보통 1년 안에 끝나는 작업이거든요. 1년 안에 끝나는 작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엎드려서 45도 각도로 머리 들기, 그 다음에 엎드려 가슴을 들 수 있다, 구른다, 손잡으면 주면 앉은 자세로 있는다, 지지 없이 혼자 앉는다. 이런 게 이제 마일스톤인 거예요. 가구 붙잡고 일어선다, 스스로 일어선다. 그러니까 가구 붙잡고 일어서는 것과 스스로 일어서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 붙잡고 걷는다, 혼자 설 수 있는다, 잘 걷는다. 자, 뒤로 걷는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보통 계단 올라갔다 못 내려오는 애들이 있는 거 아시죠? 무서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일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오버래핑 하면서 바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애들은 거기서 어느 순간 서가지고 못 가는 수가 있어요. 병목 현상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 아래 단계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왔던 4살짜리 아이였는데 뇌성마비가 있었어요. 근데 뇌성마비가 있는 걸 이제 알고 만났는데, 이제 그게 집안 환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했을 때는 혼자 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지지 없이 혼자 못 앉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얘가 외동이고 혼자밖에 없으니까 집에 4명이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4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앉히긴 앉혔는데 어떻게 앉혔냐면 책상 다리, 그러니까 아빠 다리를 하고 그 가운데 앉혔던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어디론가 쓰러져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앉아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5살로 그러니까 5개월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나이는 4살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체 발달 나이는 5개월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생각은 걷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걷는 거 먼저 시키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아이인 경우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재활이 아니고 발달 단계를 그대로 밟고 가고 있다면 그 전 단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앉기예요. 앉기.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얘기 한 사람이 제가 처음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낙담한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제가 지금 발달 단계상 지금 지지 없이 혼자 앉아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밑에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이게 말씀드릴 때 표정을 보니까 이거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희망을 좀 품고 오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앉았나 왼쪽에 앉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 구르기만 가능하더라고요. 그 양쪽 구르기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도 뒤집을 수가 있고 왼쪽으로도 뒤집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음악치유 채팅방에 올렸던 그 뒤집기 영상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뒤집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양방향으로 다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 전화 받으시거나 아이를 관찰을 하실 때는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다다다다 갖고 계셔야지 그게 바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뭐 혼자 한두 발자국은 걷는다고 얘기했는데 손을 잡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앉아있을 수 있는 확인했더니 어라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지지 없이 혼자 앉는 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라 이상해가 여러분들이 탁탁탁탁탁탁 내려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요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손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 보고 잡으라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7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9개월쯤 되면 손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줬을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서 지지해서 잡는 것과 손끝으로 잡는 게 아이들 펑션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사는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슬라이드 보시면 6 months, 8 months, 9 months, 10 months, 12 months에 잡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에그 쉐이커로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알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걸 만약에 제가 잘 안 보이는구나. 넘어갈게요. 화면 공유 중지할게요. 자, 요런 거를 하잖아요. 그럼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에그쉐이커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아이들이 있고요. 에그쉐이커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는 아이들이 손 기능이 이렇게 잡는 아이들보다 더 밑이라는 얘기예요. 더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플랜, 지금 어플리케이션 플랜 짜셔야 되는 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학교 다닐 때 어플리케이션 플랜을 짜면 난이도 조정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난이도 조정이 이런 것도 난이도 조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밖에 못 잡는 애를 이렇게 잡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만약에 지금 나는 애가 이거를 이렇게 잡기를 원하지 않아요. 손끝으로 잡기를 원한다면 이 속에 이미 이거를 놔주면 돼요. 이거를 해서 테이프 압박붕대 같은 걸로 감거나 그래서 아이가 여기를 쓰지 못하고 어쨌든 여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이거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종이 꾸기기가 제일 좋아요. 이런 거 종이 꾸기기 있잖아요. 이런 거요. 이거는 이걸로 더 안 잡히거든.
이걸로는 더 안 돼요. 이게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좋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휴지나 습자지 같은 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두꺼운 종이, 조금 더 두꺼운 종이, 조금 더 두꺼운 종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알고 계시다가 부모님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 치료에서 모든 거를 다 참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한테 계속 오시게 되면 사실은 숙제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뭐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들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그거 자식 일인데 그거 잠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 할 틈 없어요. 어머니도 되게 바쁘세요. 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보통 큰아들이 있거든요. 그 큰아들이랑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보통 기본적으로 아들이 하나 있어요. 큰아들, 말 안 듣는 아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아이가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가지지 않은 아이가 있고 그럼 이제 셋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시잖아요. 집안일이라는 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 잠깐 시키는 게 뭐 그리 어려워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중환자 케어하는 거 보면서도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말을 쉽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그 21일의 음악치료사의 뭐 임상 어쩌고 저쩌고 그 책에도 썼는데 종현이라는 아이를 지금 5년째 보고 있었는데 그 책을 처음 쓸 때는 약 2년 됐을 때 썼어요. 그런데 완전 중환자였고 아무것도 안 되는 환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거 다 시켜서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나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어머님이랑 같이 했지만 처음에 어떤 일을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네네 그러고 안 하세요. 그래서 참 열심히신 것 같은데 뭐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에 종현을 만났을 상태에서는 인간이 꽂을 수 있는 건 다 꽂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도사건이 돼 있었고 음식물은 배로 먹고 있었고 요도관도 꽂고 있었고 대변은 관장을 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위장관을 통해서 밥을 먹는 게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데요. 한 번 할 때 한 1시간씩 걸려요. 그럼 일단 3시간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사건을 하면 이걸 계속 가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4시간마다 한 번씩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럼 하루에 6번이에요. 그거 한 번 시작하면 30분 걸려요. 관장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냥 24시간이 그중에 한 18시간은 그냥 기본 케어예요.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대소변 이거 하면 하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경우도 되게 많고 하여튼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지만 하여튼 저 6months 요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런 거를 이렇게 주고 놀라고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거를 잡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묶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잡다가 그 다음엔 이걸 피고 잡아요. 이걸 피고 어떻게 해야 보이지? 예. 잡고 그 다음이 요거예요. 이게 핀셀 그립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요렇게 잡은 다음에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잡는 것도 엄청난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 잡기 슬라이드 지금 이제 슬라이드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제가 이걸로 시연을 해드리면 처음에 아이들이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하면 얘를 데리고 오자.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이게 아까 에그 쉐이커 보여드렸듯이 처음에 손바닥으로 잡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보통 저기
지적장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잡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2살에서 3살 되면 디지털 그랩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세 손가락으로 잡기는 하는데 이게 뒤로 넘어가는 건 4살에서 7살. 굉장히 폭이 크죠? 아이들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렛을 아이들이 잡거나 그럴 때도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렛을 어떻게 잡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필 잡는 거하고 가장 유사한 게 지금 말렛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말렛을 잡을 때는 이 첫 번째 걸로 많이 잡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할 때 있어서 지금 말렛을 잡을 때 요렇게 많이 잡게 돼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지금 연습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악기 연주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파인 모터 스킬을 요구를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이 리코더나 피아노나 기타나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 파인 모터 스킬과 그로스 모터 스킬이 한꺼번에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악기 연주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너무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신체 발달을 위해서 가장 사용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때 이거를 악기 저는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 놀이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뇌성마비 아이들 그룹 같은 거 하면 지금 뭐 그런 그룹 뭐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지만 그룹 할 때는 이렇게 드럼 같은 거를 4군데 하나 둘 셋 넷 방에 코너 4코너에 놔두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치고 다음 거 치고 다음 거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치는 그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뭐 원형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여기는 윈드 차임 여기는 뭐 저기 뭐죠? 젬베 같은 것도 놓고 바이아도 놓고 또 뭐도 많이 났었지? 예, 저것도 많이 났었어. 카혼 같은 것도 많이 놓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게더링 드럼 가운데다 놓고 같이 연주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너무 그리운 시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9시 40분인데 다음 주에는 뇌성마비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그 다음 주에 뇌성마비 아이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지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좀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녹화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